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슬금슬금 올라온 코스피가 1960선대 부근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9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되고 있고 오락가락하는 기관의 수급 또한 지수의 발목을 묶는 모습인데요. 또한 어제 또 다른 신고가를 보여줬던 삼성전자 역시 오늘은 1% 정도의 조정을 보이면서 이 또한 1960선대 부근에서 지수의 발목을 묶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요즘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민감주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업종 가운데서는 증권, 화학, 기계, 조선 등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80원 아래로 내려온 이후 이틀째 최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1,077원 55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와서 자세한 시장 흐름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출받았던 코스피 지수 장초반 1960선을 회복했는데요. 이후 오후 들어서면서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지수의 상승 탄력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09%의 오름세 보이면서 195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469억 원, 외국인이 9거래일째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현재 761억 원의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상승 압력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현재 1253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지만 장초반 이내 하락 반전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인데요. 현재 1.28%의 내림세 포착되면서 48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72억 원, 외국인이 37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203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지수의 하락 압력이 가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1,080원 선이 붕괴가 된 환율, 오늘 하락으로 장출발했습니다. 여전히 이틀째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은 1원 40전 하락하면서 1,077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전일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은 1% 이상의 조정 흐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47만 2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약 보합권, 기아차만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 한국전력까지 모두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3.69%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22만 5천 원의 현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CJ 오쇼핑의 낙폭이 깊어져만 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5% 이상의 급락세 보이면서 27만 2,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오늘 4% 이상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이 이틀째 나오면서 현재 하락세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낙폭은 깊어져 현재 4.81%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19%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현재 26,850원에 CJ 오쇼핑이 여전히 5% 이상의 급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두 번째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CJ E&M이 1% 이상의 하락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GS홈쇼핑 역시 4% 이상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시젠과 젠백스 역시 1%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조선주들이 단기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동반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이 3.69%의 오름세 보이며 현재 22만 5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대우조선해양 역시 5% 이상의 강세 흐름이 SX조선해양 현재 9% 이상의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의 회복 기대감으로 석유화학주 주가가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금모석유가 7%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12만 6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호남석유가 4.29%의 강세 흐름, LG화학 역시 3%대의 오름세 포착되면서 현재 32만 8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대형 건설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외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대건설이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현재 7만 800원에 GS건설 역시 2.44%의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대림산업 역시 5%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8만 2,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세에 증권주 주가 역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이 1.60%의 오름세 보이며 5만 9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대우증권 역시 3% 이상의 오름세가, 우리투자증권 역시 3.72%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11,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방산주 주가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조세로 바뀐 모습인데요. 휴니드가 0.34%의 약 보합권, 스페코는 3% 이상의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빅텍이 2.90%, 3%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면서 현재 1,67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오늘 정치 테마주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테마주입니다. 바른손과 우리들 제약 하한가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들 생명과학과 조광페인트 역시 하한가입니다. 이어서 유성 TNS 역시 6%가 넘는 급락세 보이면서 현재 2,02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테마주 역시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보령 메디앙스와 아가방 컴퍼니, 신유까지 하한가 나타내고 있고요. 이지 역시 11%가 넘는 급락세 보이면서 현재 35,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현대그룹주 주가가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강보합권, 현대건설 3%에 가까운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재 8.61%의 급등세 보이면서 10만 8,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STX 그룹주 주가가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으로 현재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TX 페노션의 경우 상한가 나타내면서 현재 3,265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STX 조선해양 역시 9%에 가까운 급등세가, STX 역시 5%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8,190원에 거래 중입니다. 녹십자가 일동제약의 제2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에 일동제약주 주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 키워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주당 1,600원씩 올라 12,3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비상교육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4%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며 주당 500원씩 올라 13,0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 전문가와 함께 흐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 선현물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들이 현물은 800억 원 정도, 선물 또한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동안 매수 물량이 1,200억 원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또 경기 민감주들이 특히 소재 산업재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민감주들의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방어적인 그러한 성격의 종목들이 올해 좀 계속 강했던 흐름이라면 약간 섹터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섹터 스위칭의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오늘도 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800억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신이나 기금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금융투자 이쪽에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지금 현재 1959포인트, 전일 1970포인트를 터치를 하고 나서 현재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전기전자 쪽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됐지만 현재는 지금 매도로 좀 전환이 된 상태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 쪽을 좀 집중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쪽은 지금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이러한 쪽들의 좀 조정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서 양매수가 좀 들어오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종이라든가 화학업종이라든가 철강,
건설, 뭐 기계업종 이런 쪽은 다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쪽은 기관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화학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종에 대한 오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 한 7%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정유주라든가 최근에 시장을 점검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시장의 그런 긍정적인 면을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저도 이제 지금 현금에 대한 비중을 계속 확대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추가적인 뭐 상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에 대한 그러한 탄력은 점점 좀 둔화되면서 오를 때는 약간 조금씩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게 될 때는 좀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러한 좀 우려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라든가 미국의 재정 절벽 이 부분이 만약에 연내 합의가 안 된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좀 큰 폭의 생각보다 좀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는 일전에 점검을 해드리면서 대형주에 또 추격 매수가 되는 그러한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유자들의 그런 흐름은 당연히 잘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해서 홀딩을 하는 민감주들의 같은 경우 그러한 시각이 유효하지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약간은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그리고 이러한 코스피 쪽의 흐름은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면이고 미국의 재정 절벽보다는 또 중국의 이러한 또 모멘텀을 찾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찾고 시장에서는 찾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면으로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계속 하락을 좀 하면서 일단 한 이틀 전에 좀 하락을 했다가 좀 회복이 됐던 부분이 다시 또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런 엔터주를 출발로 해서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IT 부품주들도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대선 관련 테마주들의 또 급락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입고 코스닥 쪽에 전체적인 이러한 또 투심 자체가 많이 위축이 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러한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 대형주 쪽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섹터에서 민감주 섹터 쪽으로 이렇게 섹터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섹터 스위칭이 돼가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보시면서 확인하다시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업종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철강, 건설 그리고 지수의 상승과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는 증권주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설 조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태죠.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화학주, 정유주 같은 경우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으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정유주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들은 현 구간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철강 쪽도 최근에 말씀드리기 시작했던 중국의 시장이 2000포인트를 강하게 회복시키면서 말씀드렸던 현대제철이나 이런 종목들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급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삼고로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내년에 9월 달에 완공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태고 건설주 같은 경우 현대건설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여전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 또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상태고요. 증권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수 상승에 대한 동반 상승의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연말에 이러한 랠리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이 쉬는 구간에서 다른 여타의 업종들이 또 흐름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지수는 상승하지 못하고 약간 보합권에 유지가 되면서 다른 섹터 종목들은 상승을 하게 되죠. 지수가 다시 한번 한 차례 상승할 때는 또 오늘 강했던 이러한 섹터들은 약간 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엔 다시 전기전자 자동차 쪽이 또 올라가면서 이러한 지수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전기전자 자동차 쪽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쪽의 흐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이러한 개념보다는 지수에 대한 그러한 방향성을 우리가 체크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리고 이런 중국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있는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말씀 최근에 드린 대로 당분간 접근을 좀 자제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좀 또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장중에 많이 하락했을 때 그 정도 라인이면 좀 빠질 만큼 그런 빠진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 약간 또 조정이 나올 때는 코스닥 시장이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과대한 종목상에 어떤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나 IT 부품들 주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관련한 그 부품주들 중에서 약간의 좀 하락의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IT 그런 부품주 중에서는 그러한 매매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그런 IT 부품주들의 그러한 장기적인 그런 매매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저는 그 전략적인 부분은 지수에 대한 부분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제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 만약에 재정 절벽에 대한 그러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합의가 뭐 잘 안 된다, 연대 안 된다 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다면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오히려 좀 대형주들을 민감주들을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민감주들을 대형주들을 편입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라면 그때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뭐 1975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선이 좀 강하게 돌파되면서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뭐 2000포인트 이상까지도 한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1975포인트가 넘어서는 그 부분을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주식을 더 늘리는 그러한 전략이 맞다고 여전히 저는 그러한 또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정유 이러한 중국 관련한 섹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금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그러한 부분. 올라갈 때는 약간 지수가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조정을 받을 때는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5포인트 돌파되고 나서 주식 비중을 더 늘리는 그러한 전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구간이 나타나도 우리가 충분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구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용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오늘은 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는데요. 예. 일단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IT 부품주들이 좀 쉬면서 그 자동차, 화학, 정유주였죠. 2010년도에 강세를 보였던 낙폭 과대주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일단 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빅3 중에서 유일하게 2012년도 수주 목표를 사실상 달성한 기업입니다. 동사의 올해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상선 7척, 해양 플랜트 쪽에서 13기, 특수선 쪽에서 5척 등 총 105.3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동사의 사업 계획이었던 110억 달러를 수주 목표의 95.7%로 11월까지 달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빅3 중에는 유일하게 올해 수주 목표를 사실상 달성 완료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2013년 사업 계획은 아직 정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도에는 그 조선업황 자체가 그래도 점차적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당금 이슈와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담이 있지만 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3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자회사들의 부실에 따라서 대규모 충당금과 자산관리공사 보유 물량의 오버행 이슈가 있지만요. 지금 현재 PBR이 한 0.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쪽으로 방향을 두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일단 목표가 자체는 34,000원으로 설정해드리고요. 현재 보유자들은 홀딩 관점이고 매수 예정자 분께서는 24,000원대가 온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요. 오늘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예정자분들은 24,000원대 가격에서 진입이 가능하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목표가 14,000원까지 홀딩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도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역시 낙폭 과대주, 대형주 중에 좀 골라봤는데요. 네. GS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증가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비용 관리가 예상보다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녹아 들어갔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연결 3분기 누적 실적 발표 이후에 기업 가치 변화를 유도하는 항목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이 한 6.3% 정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전반적인 실적 악화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사업 부분에 걸쳐서 원가 관리에 적신호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이유인데요. 공정별로는 토목사업부와 해외 저가 현장에 대한 클린업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쪽에 추가적인 주택 사업 부분에 대한 충당금이 반영될 경우에는 실적 회복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매니저들 쪽에서 코스닥을 팔고서 코스피 낙폭 과대주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말까지 이러한 분위기는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2013년도 원가 전산을 종료로 해서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고요. 내년도부터는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을 좀 보고서 접근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오늘 종가 부근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4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로 접근 가능한 종목, 관심 종목은 GS건설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용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단독 회동을 가진 후 재정 절벽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의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공화당 측의 삭감 요구를 기꺼이 충족시키겠지만 세수 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측 대변인은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약속한 균형 잡힌 접근 방법의 일부로 재정 지출 삭감 문제를 다루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기 사퇴 의사를 표명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몬티 총리는 자신의 조기 사퇴 소식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은 이해하지만 새로 들어설 정부가 이후 지향적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대통령실은 몬티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하면 바로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상선의 1,97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불참합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투자 수익률 등 경제적 판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으며 현대사무중공업도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상선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1,97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청약을 받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상선 지분 2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탈리아 마리오 총리가 일단 사퇴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일 글로벌 증시 이제 대체로 강보합권 유지했었지만은 이제 유독 이탈리아 증시만 좀 급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밀라노 증시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2.2%, 2.25% 하락을 했고요. 이제 10년 만기 국채 역시도 한 29bp 급등하면서 한 4.8%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의회에 통과한 뒤에 나온 마리오 몬티 총리의 어떤 사의 표명 영향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몬티의 어떤 사임이 이탈리아 개혁 작업의 어떤 연속성이 좀 단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어떤 재집권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해석을 좀 유념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1년 하반기 이탈리아 경우 베를루스코니의 어떤 불안한 어떤 지도력으로 인해서 국가 신용 등급이 좀 강등이 됐었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7%대를 넘나드는 등의 어떤 불안을 좀 경험한 바 있는데요. 만일 몬티가 이제 사태가 좀 현실화될 경우에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 2월로 앞당겨지면서 어떤 시장 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어떤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개혁 정책이 이제 단절된다라는 부분은 이탈리아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신뢰 훼손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이는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자금 조달과 그리고 금융시장 재건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탈리아의 불안이 이제 유로존 전체로 퍼지면서 이제 스페인이나 그리스 등 이제 위기로 좀 더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로존의 어떤 개혁 작업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그 중도 좌파 민주당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 한 30% 정도로 1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벨루스코니의 어떤 중도 우파가 한 15% 수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벨루스코니의 어떤 재집권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국민들이 일각에서 이제 느끼는 어떤 개혁의 피로도, 그리고 그 벨루스코니의 어떤 언론 플레이 등이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계속 좀 우려의 시각을 갖고 한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해외 이슈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연구원님 김용구 연구원님이시죠. 제가 성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내만여의 날 미리 점검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예, 그 13일 목요일에 있을 이제 네. 12월 만기 영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지난 8월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이제 차익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순차익 잔고가 한 그 이후에 한 3조 7천억 정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베이시스 강세 이용해서 그 국가지자체의 어떤 차익 매수까지 좀 더불어서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써 이제 현재 순 매수 차익 잔고 보면은 한 4.4조 원 정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워낙 뭐 대규모다 보니까 12월 만기 당일에 이게 좀 청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우려가 시장에 좀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12월물 선물 시장 베이시스가 일단 이론 베이시스 상회하는 그 고평가 국면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익 잔고가 청산될 그 여지는 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수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 계속 좀 유발되면서 계속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후반에 들어왔던 이제 국가 지자체 또한 그 진입 스프레드가 일단 이론가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기 청산의 어떤 실익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연말이기 때문에 또 배당금 수입의 어떤 수치 가능성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만기의 경우 이제 어떤 대부분의 차익 잔고가 뭐 매도로 나오기보다는 좀 롤오버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내년 초에는 이게 반대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좀 남겨둘 필요가 있고요. 그 배당 수익 확정한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계속 이슈됐었던 그 뱅가드 펀드의 어떤 추적 지수 변경에 따른 그 한국물 매물 출회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건지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일단은 경기 회복세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미국 재정 절벽이나 그리고 남유럽 리스크 등의 어떤 대외 불확실성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에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피로도도 이제 급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전반에 이제 일단 사태 추이 좀 지켜보고 어느 정도 가닥 잡힌 이후에 좀 대응해 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좀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래서 이제 최근 보면은 시장 내 어떤 거래 대금의 어떤 부진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이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1950까지의 어떤 상승 기조를 이어왔습니다만은 딱히 이제 주도주나 뭐 주도 업종 발굴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일평균 거래 대금 추이 살펴보면은 한 2010년에는 한 5.6조, 그리고 이제 2011년에는 한 6조 9천억 정도 거래를 뭐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보면 한 4조 9천억 정도의 어떤 부진한 모습을 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12월 4일을 보니까 이제 2조 9천억 수준의 어떤 거래대금 바닥 확인한 이후에 거래대금이 이제 완연히 좀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향후에 이런 어떤 추세가 강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하나둘 마련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뭐 호주 달러의 상승이나 그리고 어떤 구리 가격의 반등 등 그 이른바 이제 리스크온으로 불리는 어떤 위험자산 선호가 좀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만 이제 10일, 12일 예정된 미국 FOMC 회의에서 그 기존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이제 QE3 대체나 또 보완하는 어떤 공격적 양적 완화 정책이 제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이제 유동성 공급 역시 좀 강화될 거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유망 투자처 리스트에서 한국 시장을 쉽게 뭐 지나치지는 못할 거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거래 대금의 상승이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끌었던 사례들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졌다는 것은 이제 지수 추세의 어떤 변화를 암시하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간 이어왔던 어떤 지수 상승 탄력이 이제 어떤 그 거래 대금의 어떤 전반적인 증가로 인해서 좀 보다 강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투자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이제 그 거래 대금 반등에 발맞춰서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전진적으로 좀 더 민감하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인 국내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80원 아래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최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원화 가치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 전망 듣고 싶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혜업종, 피해업종 구분하는 게 조금 무의미하긴 하지만 시장 영향까지 함께 짚어볼게요. 네, 지금 원화 강세 자체는 상당히 예정된 수순이라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에서도 원화 강세는 이미 예고됐던 그런 이슈였다고 보고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류 연평 여러 가지 연들을 보면은 한국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그 국가 경쟁력이 상당히 크게 향상되었다. 이런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4, 4분기 어닝 시즌의 결과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아마도 추가적인 원화 강세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증시 자체는 미국 경제와 정재계에서 아마도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에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다. 최근에 1,080원이 깨지게 된 그 여러 가지 상황도 보면 시장과 무관하게 NDF 세력들에 의한 한국물 원화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그 트레이딩이 상당히 강세화되면서 많이 유지가 됐고요. 최근에 시장 내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커져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의 한 부분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외화부채가 많은 종목들이 최근 이제 수혜주로 좀 되고 있지만, 하지만 주가 상승률은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증시 전체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겠지만 종목별로 대응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길계선 부장님. 네, 방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전화 연결하는 사이에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부터 살펴봅니다. 코스피는 3.7포인트 정도 올라와서 196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2% 정도 어제보다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1% 이상 내리면서 483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량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9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85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66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관 가운데서는 연기금 그리고 국가 지자체의 매수 물량이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오늘까지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1,500억 원 정도 매물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선현물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데 현재 선물 또한 2,400개억 정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 또한 1,500억 원 정도 유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길 부장님 다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환율 얘기 좀 더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국내 증시 내부에서 원달러 환율의 강세 종목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그러한 분위기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이 워낙 강세 종목으로 많이 대두는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현상들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연말을 앞두고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소재 산업재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 분석 부탁드리고요. 적절한 매수 시기가 있다면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네, 지금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상당히 좀 특징적인데요. 단순 수급적 상승 외에는 다른 요인은 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반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헌팅하고 있는 종목들 중 일부가 경기 민감주로 포함되면서 시장의 해석이 업종과 섹터로 좀 달리 보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 모두 자체가 상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보면은 최근에 낙폭과대 밸류에 의한 밸류에이션 저평가 종목에 대한 시장 접근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증시 상승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TX 그룹주들이 대거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상 STX 그룹주만큼이나 그룹사 주가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STX 그룹주들은 경기 민감 섹터에서 많이 포함되고 있는 글로벌 수요와 유관이 많은 그런 업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단순하게 시장이 경기 민감주 섹터가 움직였다고 보기보다는 낙폭 과대주에 의한 그런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이러한 오로지 경기 민감주에 의한 시장의 반응이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낙폭 과대 밸류적 접근에 의한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어떤 식으로 교차적으로 언급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현재 외국인 쪽에서 9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 상황 체크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투자 전략까지 한꺼번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9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금리 환경하에서 배당 매력에 배팅하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리서치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연말 증시에 대한 견해 자체가 연중 최대의 매수 차익 거래 잔고가 쌓이는 부담감은 있지만 최근 양호한 베이시스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간에 연말 배당 수익률을 한 1.15%까지 보고 배당 액조를 약 한 3포인트 정도로 코스피 변동성을 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2013년 3월물 선물의 고평가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12월 동시 만기 시에 외국인들은 상당히 롤오버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배당 매력에 대한 배팅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일단 리서치 기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일자의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중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한국전력이나 KT, 한국가스공사 같은 고배당의 특징과 함께 최근 낙폭과대 및 밸류에이션 저평가 종목들에 대한 경기 방어형 종목들을 헌팅한 것으로 지금 봤을 때는 외국인의 유동성 흐름과 이론적인 가정과의 일치점이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가들이 설령 2,000포인트가 찍고 배당 관련 종목들이 오른다고 해도 실제로 수익에 대한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관 수급 자체가 그다지 시장에 도움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수 상승을 좀 부담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향후에 대한 시장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철저한 종목별 대응과 함께 외국인 수급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고 있는데요. 일단 소재 섹터 내에서 한국타이어라든지 LG화학, 대림산업 같은 종목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하반기 내에 가장 시장의 중심 모멘텀이었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시각, 즉 최근에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가 주가는 큰 폭으로 움직임 없었지만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들, 적어도 IT 업종들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배당 투자에 대한 목적보다는 배당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을 노린 단기 매매 종목들로는 아마도 12월 결산법인인 금융주 중에서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 유입되고 있다는 것들을 유념하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궁금하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오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추가 상승, 조정 각각의 비율을 6대4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변화가 있나요? 일단은 그 부분은 지수대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재정 절벽에 대한 얘기가 다시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전환이 됐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변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리고 얼마만큼 이어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방금 그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 추가 상승, 그리고 조정 6대4 정도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1960포인트, 이전에는 제가 1940포인트 그리고 각각의 지수대를 말씀해서 돌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바뀌었죠. 1960포인트 전에 했던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해보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196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비율은 또 상향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조정 쪽으로 수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960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비율을 높이게 되면서 5대5 정도로 좀 상향을 시켜보는 쪽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다음 주까지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그 분기점이 이번 주가 아무래도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1960포인트 올라타고 난 이후에 이틀 동안 하던 추가 상승이 조금은 그래도 부대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대규모 좀 청산이 나왔는데, 최근에 어떤 그 선물 매도 청산과 맞물려서 어떤 선물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어저께 한꺼번에 좀 청산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월물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월물에 대한 어떤 대비를 저는 조금은 매도 쪽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매도 청산이 된 부분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물 쪽까지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어떤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한 종목 위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엔 추가 상승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로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낙폭과대 업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접근은 가능하되 조금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짧은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뭐 조선업종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STX 페노션, STX 그룹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순환매적인 측면을 봐야 되겠죠. 조선업종이 올해도 어떤 수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확실하게 개선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이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가격 메리트와 어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본다면은 어떤 단기적인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은 가능하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팀장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접근을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하고요. 그리고 시장하고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비중은 10%입니다. 비중이 10%고 투자 기간 한 이 두 달 정도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성인식 관련 테마주입니다.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음성인식 테마로 좀 물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그 갤럭시 S3인가요? 갤럭시 3 그리고 아이폰 5에 음성인식 기능이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채택이 되지 않게 되면서 테마가 좀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될 겁니다. 스마트 기기가 발전을 할수록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음성이라든지 이런 뇌파 이런 전달로 해서 발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당장은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 보고 있고요. 삼성카드라든지 부산은행, SK증권의 음성인식 그 ARS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성 ARS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서비스 현재 제공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스몰캡임에도 불구하고 주당 180원에 현금 배당을 현재 결정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이 5% 정도 배당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0원 그리고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시가 배당률이 한 5.5% 정도 현재 되는 걸 아시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대한 배당 매력도 충분히 있다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좀 바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3,000원 존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잘 알고 있는 패턴인 N자형 반등이 현재 조금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닥에 대한 어떤 탈출에 대한 기대감, 3,000원 존에서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저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정도 지금 현재 가격이 3,250원인데 일단 3,250원 이하 가격권에서 일단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는 3,250원 이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 고점 부근인 10월달 고점이죠. 10월달 고점 부근이 3,7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있는 3,100원 정도 설정을 하고 포트에 한번 편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지텍 일단 기술적으로 또 반등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또 배당 매력 또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브리지텍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팀장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던 종목은 두 종목이었습니다. 캠트로닉스 10%, 에이텍 10%인데요. 현금 비중은 80%로 두둑하게 들고 가십니다. 네, 이미 40% 정도 수익을 냈던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폴리오 조금 상황이 낯설긴 한데요. 캠트로닉스 일단 5% 정도 손실이지만 보유 의견을 내주셨고요. 에이텍은 4% 정도 손실, 전량 매도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캠트로닉스부터 차례차례 살펴볼게요. 네,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그 변동성이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라서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게 손절가를 제가 16,000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제가 원고를 드릴 때 그래도 어제 종가를 좀 지키면서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흐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손절가인 16,000원, 이걸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조금 손절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종목은 제가 바닥이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린 브리스텍과 마찬가지로 N자형 반등, 이걸 생각하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나는데 주가가 다시 한번 꺾여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꺾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에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전량 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일단 보유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이텍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단 손절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는데요. 캠트로닉스나 마찬가지로 코스닥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앞으로 코스닥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좀 짧게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2009년 5월 이후에 540포인트에서 460포인트까지 장기적인 박스권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1.2%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460포인트까지는 하락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60포인트 전에서 어떤 바닥을 다지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코스닥 장세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도 말씀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즉 어떤 하방 경색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단 오늘의 관심 종목 브리지텍 많은 예외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담긴 수정된 포트폴리오 지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에이텍이 빠지면서 브리지텍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두 종목 수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두 종목이죠. 캠트로닉스 10%, 브리지텍 10%, 현금 비중은 80%입니다.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캠트로닉스는 일단 그대로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6,000원이었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이 브리지텍이었는데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확인하는 국면이고 또 배당 매력도 있는 브리지텍 현재가로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700원이고요. 아까 보셨듯이 비중은 10%, 보유 기간은 2개월로 예상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서울경제TV를 LGU 플러스 TV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더욱더 큰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